얼마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이 된 식민 지배를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은 한국과 일본 간 양국 관계를 해친다.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는 한미일 동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접어두고 관계 개선만 이야기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과거사를 끌어오는 것은 관계를 해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완전히 내던져 버렸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죠. 침략전쟁을 벌이며 우리 국민을 끌고 가 강제 노역 폭행을 일삼았던 과거사는 배제한 채 사도강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던 과거사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도 여전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직시가 아닌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의 군사적 행보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군사 대국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오던 것을 공격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 전략문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일본의 전략문서 개정 의향을 환영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대외적인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해 나가기로 한 바 있죠. 윤석열 당선인의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협력은 전국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은 최우선 과제로 한미일 협력을 제시한 바 있죠. 미국에게 절실한 한미일 협력은 우리에겐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중 간 마찰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중국과는 적대 관계가 될 것이고 미국에겐 직접적 피해가 없겠지만 우리 땅은 직접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굴욕적인 한미 동맹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의 정책협의단을 파견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일본에도 정책협의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정책협의단에는 2015년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또다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당선인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1998년이었죠. 오부치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 표명이 있었기에 이를 수용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을 언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하면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요구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치르며 당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도 국익도 모두 내던져버렸던 이전 정부의 모습,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던져버리며 한미동맹에 매달린 결과가 어떠했는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한일관계 개선의 그 인터뷰 내용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연합